자, 도로망에서 경우의 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도시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요. 자, 근데 A에서 B로 갈 거야. A에서 B로 가는데요. 자, 한 번 지나간 도시는 안 지나간대요. 만약에 이제 A에서 C로 갔어. 자, 그럼 다시 A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수용도부터 그려봅시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A에서 갈 수 있는 게 C랑 T죠. A에서 C로 왔어요. 그러면 C에서 A로 못 들어가니까 C에서 갈 수 있는 건 B. A에서 D로 왔어요. D에서 A로 못 들어가니까 B. 그럼 각각 자 이렇게가 있네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 체크합시다.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숫자가 3개.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숫자가 3개. 그러면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건 9개죠? 자, 여기 왜 곱하는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자, A에서 C로 가면서 동시에 C에서 B로 가는 건 아니지만 가는 루트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느냐. 자, 이 두 가지 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나요? 그럼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A에서 C로 가면서 이 길과 이 길을 동시에 선택할 순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에서 D로 가는 게 2가지, D에서 B로 가는 게 3가지, 그래서 6가지.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15가지겠죠? 그럼 얘네들은 왜 더하죠? A에서 B로 가는데 C를 거치면서 동시에 D도 거칠 수는 없잖아. 이해됐나요? 자,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B로 가기로 했나봐요. 자,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데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C랑 D가 있죠?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대. 그러면 2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동건이, 수진이. 동건이가 A에서 만약에 C를 거쳤다가 B로 가요. 그러면 수진이는 C를 못 거치니까 A에서 D를 거쳤다가 B로 가야 될 거야. 그러면 자, 동건이가 A, C, B로 가는 경우의 숫자가 9개, 수진이가 6개.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할까요? 곱할까요? 자, 동건이가 A, C, B로 가면서 동시에 수진이가 A, D, B로 가는 건 가능하죠? 동시가 가능하니까 곱해주는 거예요. 또 다른 케이스, 동건이가 A, C, B 말고 A, D, B로 가는 케이스. 이때는 수진이가 A, C, B로 가는 케이스니까 6 곱하기 9 해서 나오는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수용도를 좀 잘 그리셔야 돼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도시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같은 도시를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데 2번 이상은 한 번만 된다라는 거죠. 2번은 안 돼요. 한 번만 돼요. 한 번만. 그랬을 때 A에서 D로 가는 경우를 구하라는데 A에서 갈 수 있는 게 B랑 C예요. 자, 내가 A에서 B로 왔어. 그럼 B에서 다시 A로 못 돌아가고 B에서 갈 수 있는 건 C하고 D죠? B에서 갈 수 있는 건 C하고 D. D에 도착했으면 목적지에 온 거니까 냅두고. 그러면 A, B, C. A, B, C에서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곳이 목적지 D죠? 그 다음은 A에서 C로 왔어요. 그 다음 갈 수 있는 건 B하고 D의 2가지죠? B하고 D. 그래서 만약에 D에 왔다 그럼 목적지 도착한 거고 B에 와 있다 라고 하면 B에서 D로 가면 되죠? B에서 D로. 그래서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뭐 A에서 B로 가는 게 2가지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이해됐나요? 그래서 나오는 게 4개가 있을 텐데 걔네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5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지점 A, B, C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같은
같은 도로를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데. 무슨 말이지? 한 번만 가는 거야. 만약에 이제 A에서 C로 갔다가 A로 돌아올 건데 A에서 C로 갔을 때 이 길을 골랐어요. 그럼 C에서 A로 돌아올 때는 이 길을 못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데 A에서 출발해서 C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요. 자, C는 한 번만 가면 돼요. 한 번만 가면 되고 A에서 뭐 B는 가든 말든 가도 되고 안 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수영도부터 그려봅시다. A에서 처음 출발했을 때 갈 수 있는 게 B로 가거나 C로 가거나. 자, A에서 B로 왔어요. B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죠? C. A는 안 되죠? C밖에 없네. 이렇게 그립시다. 자, A에서 B로 거쳐서 C로 왔어요. 그 다음 C에서는 뭘 할 수 있죠? A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B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B 도시를 한 번만 지난다라는 말은 없어요. B는 몇 번을 지나도 상관이 없어요. C만 한 번 지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A에 왔으면 목적지에 도달한 거고 A, B, C, D 상태가 여기에요. 그럼 이제 다시 C로 못 가니까 여기서 갈 수 있는 건 A밖에 없겠죠? A. 그 다음 A에서 C로 갔어. A에서 C로 갔어. 그럼 C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A로 돌아오거나 B로 가거나. A에 왔으면 목적지에 왔고요. 그 다음 A에서 C를 거쳐서 B로 왔어요. 그럼 C로 다시 못 가. 그러면 A로 돌아가는 마지막 경우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 더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같은 도로를 2번 이상 안 지난다. 자, 다음 쪽 갈게요. 색칠하는 방법의 수. 자, 뭔가 색칠하라라고 하면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하고 있는 영역. 그렇죠? 거기 먼저 색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애는 B, C, D, E의 네 가지 영역과 인접하고 있고요. B는 A랑 C의 두 가지. C는 A, B, D의 세 가지. 그러면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친구는 A죠? 그럼 A부터 칠하고 B, C, D, E 순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5가지 색깔이 있는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써도 된다. 그러니까 빨간색을 한 3번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단지 이웃한 영역에만 서로 다른 색을 칠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A부터 칠할게요. A, B, C, D, E 순으로 갈 건데 색깔이 뭐가 있다고 할까요? 자, 빨간색, 레드, 파란색 블루, 초록색 그린, 보라색 퍼플,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 얘가 스카이 블루인데 자, 하늘색 스카이 블루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A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으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A에 레드를 칠했어. A에 레드를. 이제 B 칠할 건데 B는 A랑 인접하죠? B는 레드가 안 돼. 레드가 안 돼. B는 레드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4가지. B에 뭐 칠했다고 할까요? B에 그린을 칠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C 칠할 건데 C에는 A에 칠한 거 못 칠하고요. B에 칠한 거 못 칠해요. 그러면 C는 빨간색이 안 되고 초록색이 안 돼. 남는 거 3가지죠. 3가지. 자, C에 뭐 칠했다고 할까? 보라색 칠했다라고 합시다. 이제 D 칠할 차례예요. D는 초록색하고는 상관이 없어. D랑 이웃한 건 A랑 C죠. 그러니까 빨간색과 보라색만 안 되고 나머지 BGS가 되는 거니까 3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뭘 칠했다고 할까? 빨간색 칠했다라고 할까요? 빨간색. 아, 빨간색 안 되지? 초록색 칠했다라고 할까? 자, 여기 초록색을 칠하든, 자, 얘랑 같은 색이죠? 초록색을 칠하면 E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초록색과 빨간색을 제외한 3개예요. 근데 만약에 B랑 D랑 다른 색이야. 여기다가 파란색을 칠해놨어. 그래도 E에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죠? 자, 지금 B와 D는 인접하고 있지 않아요. 인접하고 있지 않은데 선생님이 방금 확인한 게 뭐냐면 B랑 D랑 같은 색일 때, B랑 D랑 같은 색이 아닐 때 모두 다 E에 칠할 수 있는 거는 3가지였어요. 요걸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걸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요 밑에 문제에서 설명할게요. 자, 요거 문제를 살짝 바꿀게요. 문제를 살짝. 자, 개념 노트 있으신 분들은 개념 노트에 필기하시고요. 다 똑같은데 몇 개 한번 보세요. 자, 서로 다른 4가지, 6가지 색으로 할게요. 6가지. 6가지만 바꾸고 그림을 이걸로 바꿀게요. 아까랑 살짝은 달라요. 여기서 A랑 C는 인접하지 않았어요. B랑 D도 인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지?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애부터 색을 칠한다라고 했는데 A가 인접한 거 2개고요. B가 인접한 것도 2개고 C가 인접한 것도 2개, D가 인접한 것도 2개니까 그냥 아무거나 색칠을 먼저 해도 되는데요. 일단 A, B, C, D 순으로 색칠을 할 건데, 자, 둘로 나눠줘야 돼요. A랑 C가 같은 색일 때. 그 다음에, 자, 나중에 쓸 시간 드릴게요. 그냥 보세요. A랑 C가 같은 색이 아닐 때로 볼게요. 그래서 A, B, C, D의 색을 칠할 건데, 색이 그냥 1번 말고. 색이 소문자 A, B, C, D, E, F의 6가지 색이 있다 라고 할게요.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건 6가지야. 6가지. 그래서 만약에 자, A에다가 자, 소문자 A를 칠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A에 소문자 A를 칠한 순간 A랑 C는 같은 색을 칠해야 돼요. 그러면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로 정해지죠? 그러니까 C는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1개야. 왜? 얘네들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자, A에도 요거를 칠했고 C에도 요거를 칠했어요. 그 다음 이제 B 칠해 봅시다. 자, B에는 칠할 수 있는 게 요것만 아니면 되죠. 그죠? 그러면 B에는 칠할 수 있는 게 5가지예요. 그래서 B에는 뭐 칠했다고 할까? 자, 1을 칠했다라고 할까요? 다음 D를 칠해야죠. C는 칠해졌으니까. 자, D는 얘만 아니면 되잖아. D도 A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A랑 C가 같을 때 B하고 D를 칠하는 경우의 숫자가 몇 개예요? 25개란 말이야. 자, 그런데 A랑 C랑 같은 색이 아니라고 합시다. 마찬가지 이번에도 A, B, C, D 순으로 칠할 거고, A에 칠할 수 있는 게 6가지. 자, 그래서 A엔 뭐 똑같이 A를 칠했다고 할까요? 자, 근데 이번에는 A랑 C랑 다른 색이야. C에는 A에 칠했던 요거를 못 칠해.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건 A를 제외한 5가지예요. 5가지. C에는 뭘 칠했다라고 할까? 뭐 B를 칠했다라고 할까요? C에는 B. 자, 이제는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가 안 되고요. B가 안 돼요. A, B가 안 돼. 남는 건 네 가지죠. 자, D도 마찬가지. D도 A랑 B가 안 돼. 네 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둘이 더해주면 되는데 A랑 C가 같은 색일 때는 B랑 D랑 칠하는 경우의 숫자가 25가지였는데 A랑 C랑 다른 색일 때는 B랑 D랑 칠하는 게 4, 4, 16가지야. 바뀌죠? 이런 경우는 같은 색일 때와 다른 색일 때로 나누어 풀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뭔 소리야? 언제 나누고 언제 안 나눠? 어렵죠? 그러면 자, 이런 그림을 기억하세요. 교점을 공유하는 경우는 일단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필기하세요. 아니지? 필기는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고 하세요. 나에겐 시간이 너무 귀하니까. 자, 라스트.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자, 100원짜리 1개. 자,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가 있는데 1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1개. 요즘 동전을 쓰지도 않지만 라떼는 여기까지. 자, 여튼 다음을 구하래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데 똑같이 100원을 주는데 100원짜리 1개를 주는 거랑 10원짜리 10개를 주는 거랑 다르다라고 보는 거야. 10원짜리 10개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겠지. 이해됐어요? 지불하는 방법 똑같은 100원이지만 동전이 다르면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원짜리는 1개고요. 50원짜리는 2개예요. 10원짜리는 3개예요. 그럼 1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안 쓰거나 1개 쓰거나의 2가지. 50원짜리로 뭔가 지불하는 경우는 안 쓰거나 50원짜리를 1개 쓰거나 2개 다 쓰거나의 3가지. 10원짜리가 3개인데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의 4가지. 그래서 곱할 건데 자, 1을 뺍니다. 1은 왜 빼냐?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기 2가지 중에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는 경우의 숫자는 0원을 지불하는 거죠? 그거는 빼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이거는 10원짜리 10개를 주든 100원짜리 1개를 주든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만 보면 됩니다. 일단은 방법은 자, 책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100원짜리 금액으로 동전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0원과 100원이 있고요. 5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게 0원, 50원, 100원이 있어요. 10원짜리는 0원, 10원, 20원, 30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얘네들이 겹친단 말이야. 겹쳐. 그럴 때 단위가 큰 거 100원짜리 하나를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50원짜리 2개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왠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면 지금 50원짜리가 2개 있었단 말이지? 50원짜리가 4개가 된 거고 10원짜리 3개가 있는 거야. 50원짜리가 4개니까 5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거는 5개. 10원짜리가 3개니까 지불할 수 있는 건 4개. 그러면 5, 4, 20에서 1을 빼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됐냐를 자, 표로 한번 볼게요. 여기다 씁시다. 자, 일단 10원짜리만 쓴다라고 할게요. 10원짜리만 써. 10원짜리만 써서 지불할 수 있는 거는 0원, 10원, 20원, 30원이고요. 그 다음 50원짜리만 써요. 50원짜리만. 그러면 0원, 50원, 100원. 그 다음 100원짜리만 써요. 100원짜리만 쓰는 거면 0원, 100원. 자, 중복된 건 조금 이따 지울게요. 자, 그런 다음에
10원짜리를 쓰는 거에 여기다가 10원짜리를 쓰는 거에 50원짜리 한 개를 쓰는 걸 더해줘요. 50원짜리를 한 개를 쓰면. 그럼 여기 금액에서 50원씩 더해주면 되죠. 그럼 0원이 아니지. 50원 더해야 되니까 50, 60, 70, 80. 다음. 자, 이 금액에서 50원짜리 두 개 쓴 걸 더해줘요. 10원짜리에서 50원짜리 두 개 쓴 걸 더해줘. 그럼 100원을 더하는 거죠. 100원을 더하는 거니까 여기서 100원씩 더해주면 100, 110, 120, 130. 100, 110, 120, 130. 그 다음. 자, 여기에서 50원짜리는 받고, 여기에서 100원짜리만 한 개 쓴 걸 더해줘요. 100원짜리만 한 개 쓴 걸 더해주면. 100원 더하면 100, 110, 120, 130. 자, 얘랑 같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한 개랑 50원짜리 두 개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다 써. 자, 여기에서 10원짜리 한 개에서 50원짜리, 100원짜리 다 쓴 거. 50원짜리 두 개하고 100원짜리 한 개를 다 쓴 거. 200원을 쓰는 거죠? 200원을 쓰는 건 50원짜리 몇 개랑 같은 거야? 4개랑 같은 거예요. 200원을 쓰는데 일단 써놓기는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50원짜리 두 개하고 100원짜리 한 개인데 이거는 50원짜리 4개랑 같은 거를 10원짜리에 더해준다. 자, 그러면 200원씩 더해주면 되죠? 200, 210, 220, 230. 200, 210, 220, 230. 자, 여기서 100원짜리가 하는 역할을 볼게요. 100원짜리가 하는 역할. 자, 얘는 얘랑 겹치죠? 겹치니까 사실상 요거는 없는 거야. 없는 거고요. 자, 여기서 100원짜리 한 개가 하는 거는 50원짜리 두 개랑 역할이 같죠. 그러니까 요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요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 두 개는 50원짜리 4개랑 역할이 같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100원짜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겹치는 게 있을 때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 241까지 풀어서 갖고 오시면